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특집으로 증시 현황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부진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현재의 증시는 어떻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고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국내 주식 상황이 저점을 좀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점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가 좀 오늘 증시 현황 판단에 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매우 높은 증시가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까지는 아닌데, 그렇지만은 다소 높은까지는 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저점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을 보고 계시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덜 떨어졌죠. 딱 보기에도. 이게 국내 주식장만 그런 게 아니고 뉴욕 증시도 똑같아요. 해외 증시로 넘어와서 다우 지수는 오히려 신고가를 막 치고 있는데, 나스닥 어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죠.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15%가량 이렇게 한 달 동안 내려온 상황인데, 자, 이처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코스닥이 더 약하고 좀 안정감이 있는 코스피 다우는 오히려, 특히 다우 같은 경우에는 더 강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겠죠. 이유를 찾자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 채권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중국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죠.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주가는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0%나 급락해서 내려왔어요. 테슬라가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그동안 컸어요. 자, 성장, 어마어마한 PER을 가지고서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는 최근에 성장성 주도 종목의 상징으로 떠올랐죠. 그러니까 PER이 높은 종목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더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나스닥이나 코스닥이 또 강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테슬라가 상징적인 역할을 하다가 급락해버리니까 그것에 따라서 많은 성장성만 띈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죠.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 이게 섞여 있어요. 코스피에도 성장성 종목들이 많이 섞여 있고, 그런 이유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하락했고 다우는 올랐잖아요. 다우가 오른 이유, 다우에는 은행주들도 있고, 시가총액이 큰 은행주, 인플레이션의 상징적일 수도 있는 정유회사주,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최근 분위기에서도 오를 수가 있었죠. 테슬라의 주가 급락을 만든 거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입니다. 미국 국채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면은 리스크 자산에서, 그러니까는 리스크 자산의 대표가 주식이죠. 주식에서의 자산이 회귀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리스크 자산에서 빠져나가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채권 수익률 막 올라가니까는 나온 아이디어, 기술주들에서 자본 유출이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사실상 이 부분도 100% 맞진 않죠. 반만 맞는 건 주식에 들어가 있는, 주식
주식이라는 투자 수단 자체가 리스크 자산이에요. 그러면은 나스닥뿐만 아니고 전체 시장이 다 흔들려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스닥만 유독 흔들린 것은 일단은 그런 최근 들어서 유행처럼 성장형 종목에 특히 IT 기술주에서 자본 유출이라는 아이디어가 좀 채권 상승의 공식 마냥 그렇게 깔렸죠. 그런 아이디어가 유행처럼 돼버렸죠. 그렇게 되니까는 그것의 기술주, 성장형 기술주의 상징인 테슬라가 유독 급락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는 이게 뭐 투기적으로 매도가 단기적으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국내 주식시장도 그동안 많이 영향을 받고 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채권 수익률 상승은 왜 나타났냐? 인플레 때문이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 같으니까는 금리는 올라갈 거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지, 실제로 그것에 대한 심각한 위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게 실체적으로 그게 나타난다면, 그런 게 인플레가 나타나고 긴축을 해야 돼요. 그게 막 당장 한 몇 분기 내에 시장의 실제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지금과 같은 기조에 대해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아마도 이 리스크 자산으로 유입된 자금의 회귀라는, 그러니까 기술주에서 자본이 유출할 것이다 라는 최초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거기에 투기적인 매도가 동조화된 그런 영향력이 거의 다 소진됐어요. 지금은 그 아이디어는 이제 소진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주가의 발목을 잡기는 지금은 이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다소 높다. 매우 높은까지는 아닙니다. 다소 높다. 어쨌거나 높은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 한 가지 있어요. 우리한테도 고민거리는 있어요. 자, 무슨 고민거리냐? 아까 테슬라 주가 보셨죠?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은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 뭐예요? 전기차 만드는 회사,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성이 있는 산업들, 하이퍼루프라든지 아니면은 저런 위성, 아니면 우주선, 항공우주 산업에 당장 수익성이 보이진 않지만 그런 성장감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아무튼 최근에 가장 좀 주가를 올리는데 기여한 것은 전기차예요. 전기차.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폭등세를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부터 해서 막 쫙쫙쫙 올라갔던 거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현대에서 아이오닉 5를 출시하고 이게 또 대박 수준의 계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한번 주가를 보자고요. 자, 현대차의 경우도 주가를 보시면은 올해 초까지 좀 급등세가 나타나다가 그 이후에는 부진하게 밀렸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처럼 그런 급격한 상황은 안 나왔어요. 이제 애플카 이슈가 있고 그랬었죠. 네,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차며 기아차며 전기차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5 계약 돌풍 얘기가 이달에 나오죠. 아이오닉 5 계약 돌풍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지 되는데, 자, 테슬라는 기존의 자동차를 생산하던 업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기차를 목표로 해서 나온 거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기차를 하던 회사가 아니죠. 내연기관의 완성차 업체죠. 전기차에 대한 노하우는 당연히 테슬라가 높고, 완성차에 대한 노하우는 현대차가 높아요. 저는 그거의 갭은, 차량의 완성도에 있어서의 갭은 테슬라가 현대차를 쉽게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꼭 현대차뿐만 아니고 기성 내연기관 자동차 업계들의 수준을, 사실 전기차로서의 완성도가 높은 거지, 이게 단순히 이제 전체적인 차량을 놓고 봤을 때 완성도가 그렇게 높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성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내놔요. 전용 플랫폼을 갖춘 전기차.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구조 자체가 전기차에 맞게 설계된 그런 전기차들이 이제 좀 가격도 착하게 해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나왔고 하반기 본격화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차의 완성도를 놓고 따질 때 기성차가 더 월등하다면, 전기차로서도 지금 플랫폼을 갖춘 전기차로 나오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며 뭐 기존의 뭐 벤츠, BMW며 이런 차량이 테슬라보다 당연히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위에 있으면 우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그런 최근에 실적 기반의 성장성을 반영했던 주가 기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겠냐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기성 완성차 업계가 오히려 성장성을 좀, 테슬라의 성장성을 뺏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산업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전기차도 많이 구매하게 되고,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좀 거리낌이 없어질 거예요, 많이. 그러면 실제 섹터의 전망을 놓고 본다면 현대차, 기아차 비롯해서 그런 완성차의 주가라든지, 완성차라든지 2차전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펀더멘탈적으로는 더 기대감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봐요. 2차전지, 삼성 SDI 대표적일 거고, 최근에 테슬라 하락하면서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나 이 국내 자동차 업체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테슬라에 동조화돼서 언제까지 움직일지, 그게 관건이죠. 자, 당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의 성장성을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다른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현대기아차 이를테면 그런 데서 갖고 올 거고, 업체들이 그렇게 된다면은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그림이 나오게 되니까 기타 전기차 부품주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는 유망하지만, 문제는 아직까지는 테슬라하고 고리가 완전히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게 확인이 돼요. 테슬라하고 연관고리가 이들 종목이 끊어졌다라는 주가 동향. 이제 똑같이 따라서 안 움직이네. 지금 삼성 SDI하고 지금 밑에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하고 주가 보시면은 어떤가요? 거의 뭐 비슷한 등락이죠. 네? 거의 비슷한 등락입니다. 자, 그쵸? 이거에 연간고리가 끊어져야지 이들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간고리가 끊어진 상황에서는 그들 종목들, 현대기아차라든지 부품주,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이 크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 보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 제가 시장이 저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물론 매우 높음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높음은 충분히 줄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반등은 하겠지만 본격적인 추세 상승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짧게만 놓고 본다면 만약에 테슬라의 주가가 자, 뭐 이렇게 반등을 하겠죠. 짧게만 놓고 본다면 이 정도는 반등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삼성 SDI 주가 뭐 다른 전기차 관련된 주가들도 당장은 이렇게 튀어오를 수는 있어요.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동조화돼서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테슬라가 세계 증시의 상징적인 주로서의 성장형 종목을 상징하는 그런 종목으로 다시 가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의견은 그거예요. 반등시 매도 의견이에요. 일단은 테슬라는 이렇게 반등을 한다면 매도 의견이고, 그러면 시장은 갈 거라면 자, 그럼 왜 시장을 갈 거라는 전제를 두냐? 자, 이번에 결론적으로 이런 기술주들이 망가지고 했던 이유, 시장에 조정이 있던 거는 인플레 우려 때문이에요. 인플레라는 그 아이템이 등장하고, 그게 미국 채권 수익률, 미채권 수익률,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IT 자본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저변에 확산이 되면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플레가 높아지고,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실제로 돈이 갈 때는 한정이 돼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더 높아질 거예요. 언제까지? 뚜렷한 긴축 시점 이전까지는. 아니, 각국 정부도 돈 계속 풀고 있고 인플레가 있지만은 긴축은 안 하는데, 긴축할 가능성이 지금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은 경기가 정말 좋아지는 게 눈으로 확신이 되기까지, 그때까지는 성장주들 다시 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어받아서 어떤 성장주들이 또 움직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투기성 종목이 또 전 세계 증시를 주도할 거냐, 이런 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지금 약간 가능성으로 보이는 것들은 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어떤 기미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 골든클럽 연구팀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더 계속 주시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꼭 환경과 관련된 종목들 쪽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밖에 뭐 다른 쪽으로 다시 한번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이 좀 더 안정을 찾고 진짜 저점이 맞는지 확인이 되고, 지금 이제 저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단계에서 저점이 확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본격적인 반등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코스피를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1월 초 이후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1월 이후에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밀려있는 상태예요. 자, 저점에 거의 확인이 됐다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준비가 됐다를 의미하거든요. 다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요. 그리고 제가 요 당시에도 정확하게 얘기 드렸었죠. 다시 이 뒤에 투자 전략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950선 이하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가 매수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네? 오늘 몇 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2929선까지 내려갔었어요. 50선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하라고 했던 게 괜히 한 게 아니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그건요. 자, 아까 얘기 드렸던 만약에 뚜렷한 긴축에 대한 로드맵이 그려진다면 그때는 이제 성장을 지향하는 종목들은 다 꺾이겠죠. 근데 그게 1년 안에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1년 하게 하면 각국 정부들은 엄청 욕먹어요. 아니 당장 몇 달 전에 돈 풀어놓고서 다시 걷어간다고?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욕을 먹겠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은 지금 이제 조정이 마무리된 시기에서 앞으로 1년간은 좀 역시 성장형 뭔가 시장을 주도하는 또 다른 테슬라 말고 다른 직군이 다른 뭐 업종이 나타날 섹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종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뭐 글로벌 대표 종목이 그렇게 나타난다면 거기에 추종되는 국내 종목들도 역시 나오겠죠. 자, 우선은 뭐 후보가 될 만한 그런 예상되는 것들 연구팀에서도 좀 골든클럽 연구팀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뭔가 좀 더 명확한 그림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추천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긴급은 아니고 좀 특집으로 편성을 했던 현재 증권시장, 증시, 전세계 주식시장 현황 판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